미국과 이란 사이의 테이블은 2026년 7월에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멸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이 2월 28일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월 17일에서 18일 밤의 공격에서 목표는 이란 남부를 지탱하는 세 개의 동맥, 즉 중요한 항구, 철도, 다리였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그 동맥들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이 파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반다르 아바스. 이것은 평범한 항구가 아니다. 이곳은 이란 해군의 주요 본부이자 국가 최대의 상업 관문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지점으로 이란 남부의 모든 무게가 걸려 있는 곳이다. 그리고 미국은 단 하룻밤 만에 이 지점을 마비시켰습니다. 먼저 도시의 출입을 담당하는 두 고속도로 터널의 입구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리였습니다. 5개 또는 6개의 도로 및 철도 다리가 하룻밤 사이에 목표가 되었고 일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시으르 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교량은 한가운데서 끊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아스팔트가 아닌 마른 강바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라의 실시간 붕괴는 정확히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소수의 공중 작전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세력을 존재의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이란의 마지막 생명선이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어떻게 끊겼는지, 그리고 이란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이 비디오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미국은 이란의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운반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타격된 다리 중 어느 것도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현재 목표는 이란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를 운반하고 공급하고 지시하는 모든 것입니다. 가장 첨단 미사일을 가진 군대라도 그것을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연료에 도달할 수 없으며 레이더가 무력화된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다리를 공격하는 것은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보다 덜 화려하지만 훨씬 더 지속적인 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다리는 새로운 다리가 건설될 때까지 전체 전선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지하 터널입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도로 통로가 아닙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이란이 산 아래에 묻어둔 핵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깊은 목표를 파괴하는 것은 어렵고 불확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하 네트워크 중 하나를 구축하여 그 요새화된 미로 안의 미사일, 고속보트, 드론, 지휘소를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터널 입구를 타격하는 것은 이중 타격입니다. 남쪽으로의 이동을 차단하고 내부에 숨겨진 탄약, 보트, 지휘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는 호르무즈에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시행하는 쾌속정과 해상 드론의 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격하는 것은 그 봉쇄를 집행하는 손을 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논리가 해안 다리에도 적용됩니다. 반다르 아바스를 시라즈와 테헤란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는 센커미, 군사물류 인프라라고 부르는 동맥으로 혁명 수비대의 탄약과 미사일 발사대를 남쪽으로 운반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미국은 이 통로를 하나씩 해체했습니다. 철도 교차점, 이란샤르 공항, 그리고 통신탑을 공격했습니다. 항구 도시는 전력이 끊겨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정확히 명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 해체입니다. 미국은 IRGC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손, 선박, 공격 보트, 공중의 눈, 레이더, 공중 방어, 화력, 드론 및 미사일 저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 연료, 전기, 물류, 그리고 곧 보게 될 중국까지 이어지는 공급선입니다. IRGC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이란의 항구, 밀수 네트워크, 상당한 부분의 석유 수출, 그리고 모든 정권의 무장력을 장악한 국가 내 국가입니다. 군대의 탄약을 차단하면 약화되지만 탄약, 재정, 내부 영향력 네트워크를 동시에 차단하면 뼈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진정한 목표는 단일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연결 조직을 해체하고 조직을 결속시키는 모든 유대를 하나씩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조직의 가장 먼, 가장 중요한 혈관은 해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반대편, 북쪽,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골레스타한주의 아크테케 칸 철도 다리를 크루즈 미사일로 파괴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평범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리는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철도 회랑에 직접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구상의 일환인 이 노선의 핵심 지점으로 시안에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테헤란까지 이어집니다. 이 회랑의 이야기는 전쟁의 전략적 논리를 스스로 설명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통제하는 해역인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이란의 석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테헤란까지 이 철도를 의도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제재와 해상 봉쇄로 막을 수 없는 육로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란에게 이 노선은 해협이 닫혀도 숨 쉴 수 있는 보장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를 공격하는 것이 단순한 군사 목표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제재를 피하고 두 주요 파트너와의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는 능력의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해안으로 돌아가서 남쪽의 반다르 아바스와 북쪽의 차이나 브리지에서의 타격 이후 파도가 해협의 입구에 있는 섬들로 내려갔습니다. 케쉬름, 키쉬, 부쉐르, 시릭, 자스크, 해안 도시와 섬들이 차례로 공격받았습니다. 미국은 또한 해협 한가운데에 있는 그레이터 툰브 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IRGC의 해군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탐지하기 쉬운 대형 군함들은 전쟁 첫날에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위협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작은 고속 공격 보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해하고 재조립할 수 있으며 오가며 숨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배를 침몰시키는 것보다 하나씩 파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근 며칠 동안 수십 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해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해안선을 따라 단 한 번의 공격으로 90개에 가까운 군사 목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 미사일 저장고, 그리고 60개 이상의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 보트가 포함됩니다. 키시의 발전소가 공격을 받았을 때 섬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차바하르에서는 상업 선박을 추적하고 공격을 조율하던 감시탑이 파괴되어 이 공격은 이란의 민간 선박 타격 능력을 직접적으로 억제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작은 목표들, 함께 보면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 그리고 공격은 더 이상 해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캠페인은 남서쪽의 아바즈와 남동쪽의 시스탄과 발루치스탄의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의 어느 구석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란은 잃은 곳이 아니라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명확합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에 따르면 땅은 땅입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란 전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이며 미국 기지를 호스팅하는 모든 나라는 정당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복이 해협의 먼 해안, 걸프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와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목표에는 바레인의 항구 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자 역할을 했던 카타르조차도 이러한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에 가한 공격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쿠웨이트를 향해서만 전쟁 시작 이후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과 1000개 이상의 드론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격추되었지만 일부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란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자국의 손실을 미국의 동맹국과 그들이 호스팅하는 기지에 더 많이 전가할수록 워싱턴에게 전쟁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타격은 쿠웨이트에 가해졌습니다. 이란은 거의 모든 쿠웨이트에 식수를 공급하는 담수화 및 발전시설을 손상시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게 이는 어떤 군사 목표보다도 더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의 인프라를 계속 건드린다면 우리는 걸프 아랍 국가들의 인프라를 지금까지보다 더 파괴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전쟁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술라이마니아에서 친이란 세력이 쿠르드 반대파의 무기고를 공격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다고 전해졌습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란은 자국에 가해지는 압박의 대가를 지역 전체가 치르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테이블이 무너졌을까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교통이 회복되었고 유조선들이 다시 지나가기 시작했으며 몇 달 동안 긴장되었던 석유 시장도 안정되었습니다. 세계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있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휴전이 사실상 세계에 고갈된 석유 비축량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암시했다. 다시 말해 한쪽이 지속적인 평화로 본 것을 다른 쪽은 숨 돌리는 시간으로 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상선에 발포하여 휴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을 공개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게다가 공격은 트럼프가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몇 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의 대답은 한 문장이었다. 내가 아는 한 끝났다. 그 후에는 1년의 긴장이 이어졌다. 미국이 어느 화요일 밤 수십 개의 목표를 공격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자 이란은 해협을 외국 선박에 폐쇄한다고 선언하고 유조선을 계속 공격했다. 하루 만에 유가는 9% 급등했습니다. 각 파동이 다음 파동을 촉발했고 이 사이클은 일주일 만에 갈등을 이 지점까지 이끌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 가장 논의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차원, 심지어 미국도 멈추게 하는 보이지 않는 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지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천장이 그 손을 묶고 있습니다. 석유. 여기 표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해상 봉쇄가 항구에서의 출구를 차단하면서 트럼프는 해협 통과에 대해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박수가 줄어들고 유조선들이 걸프만을 떠나고 있으며 전쟁 전 세계 원유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던 이 채널이 막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의회는 90-50억 달러 규모의 전쟁 패키지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를 피하고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비밀 운송 및 금융 네트워크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상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었는가입니다. 해협이 닫혔을 때 골드만삭스는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공급 충격이라고 불렀으며 공급이 하루에 최소 1,100만 배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 심지어 3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90에서 120달러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한마디로 주식입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위기가 시작될 때 전 세계 재고는 약 85억 배럴에 달했으며 이는 역사적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고 모두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를 소진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도 전기차로 전환하고 수년간 쌓아온 비축분을 비우면서 하루에 400만 배럴의 수입을 줄였습니다. 요컨대 전 세계가 비축분을 소진하면서 급격한 충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그것이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이유로 G7에서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비축량이 4주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 저장고는 훨씬 더 비어 있습니다. 미국 전략 비축유 SPR은 EIA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전 약 415백만 배럴에서 325백만 배럴로 감소했으며 이는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비축량을 완전히 비울 수도 없습니다. 석유는 거대한 지하 소금 동굴에 저장되어 있으며 매번 인출할 때마다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1억 6천만 배럴은 항상 내부에 남아 있어야 운영 압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세계 재고가 68억 배럴 아래로 떨어지면 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라는 상처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해협을 넘어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을 서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는 석유는 하루 3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이라는 후티, 즉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서나 미사일과 드론을 직접 사용하여 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배럴의 부족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상의 불은 보이지 않는 천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세계 탱크에 있는 배럴의 수입니다. 이 경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의 군사 준비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전조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요르단 기지에 적 레이더를 사냥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F-6CJ 전투기 12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전쟁 용어로는 와일드 위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레이더 미사일로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유럽 하늘에서 중동 기지로 대규모 공중 다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수많은 전투기가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이동되었고 미국은 또한 수륙 양용 상륙 훈련을 받은 해병 수천 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전략적 인프라의 핵심으로 캠페인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역 동맹국들과의 제한적인 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는 지상군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은 강력한 대응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한 문장의 경고를 남겼다. 전반기의 레이더 사냥기들을 집결시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 훨씬 더 강력한 공중전이 곧 시작될 것이며 적의 시야는 먼저 차단될 것이다. 방공망이 붕괴된 나라의 하늘은 그저 표적 목록에 불과하다. 지상의 징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란 내부에서는 아흐바즈의 아랍인들과 여러 지역의 쿠르드 집단이 재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란은 오랜만에 외부의 공중 및 지상 압력과 동시에 내부의 민족적 균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여기서 어떻게 발전할까요? 답은 양측이 빠져있는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지배적으로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한계가 그 손을 묶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본 석유 한계입니다. 비축량이 고갈되어 전면전이나 해협의 영구적인 폐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진하면 지상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후퇴하면 사실상 해협을 이란에 넘겨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걸프 동맹국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은 이제 이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IRGC가 소멸 직전이라는 틀은 불완전합니다. 지상에서 압박을 가하는 쪽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교착 상태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것의 물류는 끊겼고 중국으로의 생명선은 단절되었으며 제재로 인해 재정은 고갈되고 있으며 내부의 민족적 균열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숨겨진 공격 보트, 해협에 투입될 수 있는 지뢰, 걸프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궁지에 몰린 힘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파괴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란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한편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센컴과 공개 출처의 주장에 따르면 약 90개의 목표물과 1000대 이상의 드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를 부인하고 미국은 이란의 두 유조선이 기뢰에 맞았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좌파 성향 매체는 같은 사건을 통제되지 않은 확대로, 우파 성향 매체는 정당한 처벌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이란 도시들과 물피해를 입은 쿠웨이트에서 민간인들이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공식 기관들은 민간인 사상자를 보고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방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사냥꾼과 수륙 양용 부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한적인 지상작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바브, 알만답, 이라크 전 걸프 지역으로 전쟁을 확산시키겠다라고 위협합니다. 반면 조용한 구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예비 합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만과 카타르를 통해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모두 소규모 충돌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도 완전히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위험한 불확실성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그들을 조이는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이 무너질 때 연료가 끊긴 반도, 막히기 직전의 해협, 그리고 전체 지역을 함께 끌어내릴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주목해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반다르 아바스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지, 공격 보트가 바다로 돌아갈지, 이란의 다음 보복이 어디에 떨어질지, 해협, 바브 알만답 또는 걸프 수도. 왜냐하면 제국처럼 수비대도 가장 강해 보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피가 끊길 때 가장 자주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의 어두운 거리들은 그 조용한 단절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압박이 정말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닫고 전 세계의 판도를 뒤집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적인 전쟁 및 지정학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